근데 입에 막 이렇게 한가득 그 여자친구 시켜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정말 허용되죠. 지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잘 갔다 와가 아니라 꼭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나는 울트라 라이트니까 괜찮아. 약간 전설적인 썰인데 응급실은 손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머리로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로도 이제 아래로는 환자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위로는 어려운 레지던트 선배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완전 실전에 던져지는 상황이라서 네, 응급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응급실을 되게 많이 돌았는데 응급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일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이래요. 24시간인데 말이 24시간이지 좀 일찍 출근해서 좀 늦게 퇴근하면은 거의 24시간 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한 3, 4시쯤 되면은 이제 멘탈이 좀 나가면서 그렇죠. 진짜 거의 정신력 싸움. 특히 막 구정이나 추석 연휴 때 그때 하면은 환자가 밤새 내내 와요. 진짜 다른 병원들이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쁘고 이러니까 진짜 인턴하고 뭐 이제 당직을 쓰는 한 1년차, 2년차 때까지는 명절을 좀 싫어했어요. 명절이 훨씬 더 힘드니까.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일이 좀 줄어있는 게 아니라 일이 막 더 늘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명절을 좀 기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온갖 그 혈관 라인 잡는 거라든지 뭐 동맥혈 체열이라든지 정말 많은 술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돼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었어요. 특히. 그렇죠. 인턴이 뭘 딱 해야 그 다음 일들이 탁탁탁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미숙해서 못하면은 진행이 안 되고 위에서는 왜 안 되고 있냐 연락이 오고 환자들은 우리가 여러 번 찌르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주사 하나 놓는 것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다 그걸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CPR 한 거를 응급실에서 했는데 CPR이 되게 힘들고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CPR 하는 사람으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흉곽 뼈가 이렇게 부러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죠.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느낌이 그 들어가는 그 느낌이 엄청 나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좋은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엄청 그때 그 감정이 되게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기분이랑 동시에 환자를 살려야 되는 생각이랑 동시에 그 뼈가 부러지면서 들어가는 그 기분이 되게 안 좋죠. 네,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네.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을 할 때였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와가지고 경찰차가 뒷좌석에 환자 피 흘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1번으로 뛰어나가고 이제 간호사나 다른 분들이 그 트레처카라고 하거든요. 환자 싣는 침대 끌고 나는데 환자 이제 뒷좌석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뭐 옷에 피가 묻어 있는데 출혈점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더듬는데 뭐 없는 거예요. 왜 피를 흘리는지 입에서도 피가 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우통 이제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고 이렇게 뭐 칼에 찔리셨는데 만졌더니 여기 이제 쇄골 있는 데서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래 알고 봤더니 뭐 쇄골화 정맥이 찔려가지고 이런데 그분은 이제 빨리 응급실로 들어가서 처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의 바로 사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이 내 손가락이 몸에 이렇게 그때 쓱 들어갔던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좀 생각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떤 삶과 죽음의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실제 응급실이죠. 응급실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답답한 게 진짜 환자거든요. 근데 진짜 환자를 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좀 경증의 환자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인데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일단 좀 자극적이고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구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앞이 교통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응급실은 정말 좀 생사를 넘나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많이 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공간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서 그냥 택시 타고 가다가 이제 택시 안에서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시와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다가 나갔는데 이제 거의 병원 왔을 땐 이미 DOA라고 하네. 그 도착하자마자 사망한 상태로 도착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미 이제 그 상태를 보면서 그 할머니의 그 약간 표정이랑 이런 가족의 분위기 그런 거를 한번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되고 그 가족들한테 이런 충격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엄청 그때 느꼈어요.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했지만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서 그게 되게 긴 여운으로 남았어요.
다행히 저희는 성형외과라서 좀 목숨에 관련된 위험은 좀 덜 다루는 과라 가지고 그런 건 적은데, 환자 목숨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의 어떤 다른 선생님들은 또 그런 감정적인 힘듦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성형외과는 사실은 사망 선고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맞죠. 저는 당뇨발 환자분들이 많아서 이제 신체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사망 선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뇨발 환자였으면 오랫동안 또 봐주고 이랬었을 텐데.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